안녕하세요. 시크릿 리더 시리입니다. 저번 시간에서는 이제 보안의 용어들을 알아보면서 위험이란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험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약하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위험 수준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보안 수준은 낮아지게 되겠고 위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면 보안 수준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안의 정의와 같이 위험 수준을 낮추고 높이는 것과 관리하는 게 보안에서 주요 핵심 영역입니다. 이런 위험 관리는 무엇일까요? 위험 관리는 프로젝트 전체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상적인 납기, 품질, 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을 프로젝트 중에 식별하고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느끼니까 그냥 프로젝트 때 관리하는 것만 위험 관리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닌 그냥 보안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 사업이라 바꾸면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을 식별하고 해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만약에 머리를 다치기 위해서 헬멧 착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헬멧으로부터 이제 머리를 다칠 수 있는 위험들을 막아주는 거죠, 헬멧이.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위험의 관리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는 PM복이라는 기술의 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PM복 6에서는 위험 관리를 6단계로 나눴습니다. 근데 왜 저희는 5단계냐고요? 그 두 가지 단계를 하나로 뭉쳤습니다. 바로 리스크 대응에 있는 부분들을 리스크 대응 계획과 실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위험 대응으로 묶었습니다. 처음에는 위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어떻게 방법을 결정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지속적으로 인지를 해야지 문제가 생기죠. 문제를 관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정성적, 정량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된 내용 위험까지를 직접적으로 위험을 대응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대응을 실행하게 됩니다. 긍정적 위험은 최대화시키고 부정적 위험을 최소화시켜서 이런 위험들을 직접 대응하게 됩니다. 또한 위험을 감시하게 됩니다. 예전에 위험을 통제한다는 말을 썼었는데요. 현재 이제 PM복 6 수준에서는 실제적으로 위험을 통제를 우리가 할 수 없더라. 그럼 어떻게 되냐?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가면서 감소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관리 절차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분석과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분석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직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정성적 위험 분석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는 정량적 위험 분석을 나눕니다. 정성적 위험 분석이 무엇이냐? 식별된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기법. 대표적으로 이거죠. 내가 이거 해봤는데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전문성 없어 보이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일 영향을 많이 가고요. 직관적으로 하면서도 제일 효과성이 좋습니다. 왜?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험 확률 영향평가, 위험 긴급성 평가, 위험 범주 분류가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델파이 기법입니다. 근래에 가장 유사한 프로젝트를 경험하신 전문가들이 해보아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내가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웹사이트 검색엔진 사이트를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검색엔진을 만들 때 발생할 문제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A라는 프로젝트에서 검색엔진 만들어 봤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B라는 프로젝트에서도 거의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왜? 그 사람이 똑같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델파이 기법이 그런 내용이고요. 정량적 위험 분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식별된 위험의 영향력을 수치화시켜서 프로젝트의 목표 및 달성 확률을 높이고 위험을 노출을 정량화시키는 방법이죠. 간단하게 수치화하는 부분입니다. 수치화란 그냥 숫자로 말한다는 거죠. 몇 퍼센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민감도 분석, 의사결정 분석, 몬테칼로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유명한 거는 금전적 기대 효과라고 불리는 EMV죠. 위험의 크기를 재는 도구를 통해서 예상된 금전 가치를 이용한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고 갔을 때 A라고 하면 100만원 손실이 예상돼요. 그러면 B라고 갔을 때 150만원의 손실이 예상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난 손실이 덜 되는 부분을 관리하고 A를 선택하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금전적 기대 효과를 통해서 결정한 방법. EMV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만 이제 제대로 수치화시킬 수 있다면 직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위험 분석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존재하겠죠. 바로 위험 대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의 대응의 유형으로서는 대표적으로 직접적인 사업에 기회가 되는 긍정적 위험, 그 다음에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 부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보통 저희가 위험의 대응이라고 하면은 부정적 위험의 대응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 대응, 위험 대응을 먼저 얘기 드리면 이게 너무 대응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럼 해당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방식도 존재하겠죠.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위험 대응을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전이 방법이죠. 보험과 같이 타인한테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대응해 주세요. 제가 대신에 돈을 얼마를 드릴게요 하고 사이버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존재할 거고요. 완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위험을 우리가 이 수준까지 낮추겠습니다. 이때 보통 얘기 나오는 게 DOA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Degree of Assurance라고 해서 위험 수준 결정을 하고서 이 수준까지 맞춰주시면 저희가 이 밑은 저희가 직접 수용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 완화입니다. 대표적인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용이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합리적인 위험 수준이라면 굳이 돈을 안 쓰고 우리가 위험을 테이킹하겠다. 이런 부분이 바로 수용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위험 대응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위험 대응이 존재합니다.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서로 같이 나눠서 같이 해봐요 라고 하는 공유.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줄여봐서 이번에 한번 디벨롭 같이 해보시죠. 그래서 활용.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 규모 자체를 늘려서 내가 이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 이 시장에서 다 내가 모든 걸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향상. 어차피 대응 못할 테니까 위험 발생 가능성 자체를 무시하고 일단 해보시죠. 좀 약간 무책임하기도 하겠지만 수용. 이런 이제 위험 대응 기법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아래 공통점이 있는 수용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사항들이 이번에 PMBOK 6에서 추가가 되었었는데요.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에스컬레이션. 이름상으로 딱 예측이 되시죠. 내가 처리 못하는 거는 내 상위 관리자에게 넘기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위험을 처리하지 않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사이버 보험과 같이 외부의 기관을 통해서 위험의 발생을 대응하는 기법이 무엇일까요? 기억나시나요? 예, 바로 전이입니다. 전이 방법을 통해서 사이버 보험같이 위험을 전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내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처리해두도록 기대하는 방법이죠. 그럼 나는 딱 지정한 위험의 비용만 제공하면은 그 위험에 대해서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위험 관리는 단순하게 보안사뿐만이 아니라 그 IT 프로젝트 전체를 진행하면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과 이슈를 관리해서 안전한 프로젝트를 지킬 수 있도록 아니면 안전한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위험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